안녕하세요. 예, 재무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시험 2차 대비로 그 재무관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2차 통차 대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관련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 번째, 2차 시험 직전에 또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타이틀을 보시면 가로치고 심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동차 대비 강의하고 심화 강의는 진행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 그 다루는 범위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다. 심화가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 연습 문제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문제들은 이제 빼고 강의하는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체적인 공부 방법은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교재는 우리 재무관리 연습 2차 대비용 주관식 문제집이죠. 강의 진행은 일단 이론을 정리한 후에 주관식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것인데, 일단 기본서나 객관식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들 이건 간단하게만 리뷰하고 넘어갈 것이고, 기본서 공부할 때 다루지 않았던 그 포럼에 있던 주제들이 있죠. 그런 주제들을 이제 추가해서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 그 이론은 유기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재무관리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다.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또는 위험 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재무관리의 각각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라는 걸 통합해서 이론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재 펼쳐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연습서 교재의 어떤 주제 순서는 기본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서는 각각의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을 해놓은 거고, 연습서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걸 재배열해 놨기 때문에 배열 순서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본문에 예제가 있고, 근데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다시 두 파트로 나눠놨어요. 필수 문제 파트가 있고 보충 문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충 문제는 좀 지엽적인 내용들을 문제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동차로 공부할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제하고 필수 문제 쪽 이쪽만 그냥 전부 다 풀어보시면 동차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파트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공부 방법을 볼까요? 재무관리 계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세 단계를 통해서 결국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주어진 자료 및 요구사항, 문제 해석을 해내셔야 되고, 문제를 해석했다면 답안을 찾아내기 위한 계산 과정, 방정식 또는 수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수식을 결국 최종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관리 문제들은 사실 물론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좀 복잡한 문제는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재무관리 능력, 두 번째 수리적 능력. 문제 해석하고 방정식 수입하기까지는 재무관리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일단 방정식 수입된 후에 풀어내는 것은 수리적 능력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을 요하는데, 이제 2차 대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의 키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문제 해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봤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해답집에 있는 해당 문제 해답을 그냥 바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해답을 보기 전에 제 책에는 매 문제마다 해답 앞부분에 그 풀이를 위한 팁이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해당 문제에서 어떤 단서가 되는 내용들 또는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간단한 공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답을 바로 보지 마시고 그 풀이 팁을 먼저 활용하세요. 그걸 보고 요런 포인트가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자료하고 물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웬만하면 해석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해서 방정식 만들고 풀어내야 되는데, 아까 풀이 과정에서는 수리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떤 복잡한 수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은
여러분들 1차 방정식 내에서 풀어내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조금 어렵다 그러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아니면 간단한 뭐 미분 또는 우리 화폐 시험같이 계산하다 보면 자연지수하고 로그 간 전환관계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거니까 이 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문제 풀다 오면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풀이한 결과를 답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책은 이 해답이 다른 책에 비하면 좀 상세하게 구성된 편이야.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많은 책들이 계산 과정에서 그냥 숫자만 집어 넣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책은 그 해당 계산에 필요한 요 공식들을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숫자만 딱 들어가 있으면 뭐 충분한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었지? 이 숫자가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 책에는 공식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숫자는 이거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채점 과정에서 그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습하자. 2차 시험은 주관식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6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잖아. 근데 냉정하게 소위 칼채점에서 60점 이상 맞은 사람만 합격을 시켜준다 그러면 아마 그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맞추기 어려울걸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그 채점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베이스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베이스업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최소한 공식 제시해서 내가 뭐 숫자 집어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걸 피력을 하시면 나중에 채점할 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볼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뭐 공식까지 제시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같은 맥락인데 2차 답안지는 최대한 메꿔 주셔야 돼요. 특정 문제를 통으로 백지내면 절대 베이스업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손을 못 대겠어. 그렇다더라도 뭔가 채우세요.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문제를 각색해서 이렇게 옮겨 놓는 한이 있더라도 답안지를 꼭 채워야만 나중에 베이스업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종의 출제 비중인데 재무 관리는 기업 재무 파트하고 파생 파트로 보통 나누잖아요. 2차 시험의 경우 자, 기업 재무 파트에서 70%, 파생 파트에서 30%, 요 정도로 평균 출제가 돼요. 자, 2차 시험 문제가 7문제예요. 그래서 파생 쪽에서 대개 2문제, 나머지 5문제가 기업 재무 파트에서 출제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무관리는 동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 이건 필수예요, 필수. 물론 내가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차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분량하고 유예생이 되고 나서 공부해야 될 분량은 차이가 너무 커. 그냥 과목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재무회계, 세법, 회계검사 이런 과목들은 법령이라든지 또는 기준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 가능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관리나 원가관리에게는 이게 이론적 측면이 강한 과목이라서 사실 뭐 문제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또 그 이론을 응용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무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체 때야 시간이 없으니까 뭐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예생이 되고 나면 특히 재무관리 포함해서 한 과목 또는 2과목 정도 나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결국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언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출제된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는 게 합격의 가장 지름길이야. 맞출 거 맞추고 틀려도 되는 거 틀리면 된단 말이에요. 맞출 거 틀리면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내가 하나 더 맞춘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1 유예인데 떨어지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예생이 되고 나면 범위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그 고통은 유예생이 돼 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동체에 반드시 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시자. 자, 연습서 강의를 이렇게 마쳤다면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마무리하는 방법. 자, 제가 쓴 이 셀프 스터디 2차 제목 관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 책은 이렇게 생겼고, 이건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론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그 주요 기출문제를 실어 놓은 파트. 이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정리 쪽은 2차 시험 대비로 알고 있어야 될 이론을 약 200페이지 정도로 딱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서브노트로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자, 시험 대비가 가능할 거고, 자, 문제 쪽은 자, 주로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기본 연습서에도 같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해답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연습서는 포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요 셀프 스터디 책에 있는 문제 해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까 이 문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마다 뭐 단어나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에 접근하라는 걸 상세하게 기술해 놨어요. 자, 그 대신 자, 단순한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해놨어. 자, 포인트를 찾는데 자, 초점을 맞춰놨고 단순 풀이는 생략을 해놨어. 그래서 셀프 스터디예요. 왜? 그 단순 풀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직접 해봐라 라는 취지야. 자, 문제 쪽은 제말 연습서 공부할 때 같이 병행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해석이 잘 안 될 때 이 책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또 하나가 2차 기출문제집이죠. 그래서 이제 2차 기출문제집 연도별 문제를 시간청에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내면 마치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차 동차 내지는 자, 심화와 관련된 자, 소개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또 보고 가야죠.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